김포에서 서울까지 이동하기. 이미 뉴스에서도 여러 차례 이야기했지만 출퇴근 시간대 도시철도 혼잡도가 아주 심각해서 호흡 곤란을 보이다 쓰러진 사람도 있었습니다. 도시철도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그 많은 사람들 다 감당해내기에 역부족인 부분이 있습니다. 도시철도 내 극악의 혼잡을 싫어하시는 분에겐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김포 한강 신도시에서 고속터미널역, 논현역, 강남역 일대 등으로 연결하는 광역버스가 있다는 것을 이번 시간을 통해 알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M6427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구례역에서 광역버스를 이용하고자 합니다. 전광판에 M6427번이 곧 도착한다 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19시 40분에 양곡터미널에서 출발하는 것이라 당시 시각인 19시 26분 기준으로 좀 더 기다려야 했습니다. 제가 이용할 M6427번 양곡터미널에서 출발한 지 3분 만에 도착했습니다. 이 2층 버스를 타고 논현역 중앙차로 정류소까지 이동하겠습니다. 김포공항역에서의 환승을 거치지 않고 한 번 만에 이동할 수 있습니다. 환승 없이 이동할 수 있는 것이라 얼마나 간편성이 돋보일지 이번 시간을 통해서 알 수 있을 것 같네요. 구례 삼거리에서 뉴 고려병원 방향으로 좌회전합니다. 바로 다음에 정차할 곳 힐스테이트 경남 아너스빌입니다. 타는 사람들이 없었고요. 곧바로 다음 정류소로 넘어갈 건데 마산역이 있습니다. 근데 경전선과는 전혀 관계없는 곳이고 근처에 김포 FC가 있는 그 경전철역입니다. 구례역에서부터 계속해서 김포 골드라인과 병행하며 이동하고 있는데 이런 패턴은 운양역까지 이어집니다. 2층 버스의 전고가 보통 단층 버스에 비해서 높습니다만 이렇게 다리 아래나 표지판 아래도 크게 문제없이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부딪히는 건 아니려나 하면서 사이를 통과하네요. 다음 정류소 뉴 고려병원에 정차해야 하는데 여기 지하철도가 있습니다만 이용하지 않습니다. 뉴 고려병원에서 출발하고 나서 고창마을 사거리가 나왔고 여기서 좌회전합니다. 앞으로 장기역 주공아파트 반도유보라 2차 운양역 순으로 정차하면 김포시에서 서울까지 무정차로 갑니다. 운양역 사거리까지 왔습니다. 김포 골드라인과 병행하는 구간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시철도를 이용한다면 김포공항역까지 가서 9호선으로 환승해야 하지만 이 버스는 운양역에서 출발하고 나서 조금 뒤에 김포 한강로로 들어가서 무정차로 운행하기 때문에 도시철도 경로와는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제 김포 한강로로 들어서려고 합니다. 서울 방향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쪽을 들어가면 한강을 바로 끼는 제한속도 80km 도로가 나옵니다. 이 도로가 올림픽대로와 바로 직결되는데 그 경계 지점은 바로 서울의 개화 IC입니다. 이 도로로 들어오고 나서 걸포 북변 쪽으로 나갈 수 있는 길목을 바로 만날 수 있습니다. 바로 다음으로 한강 시내폴리스 IC를 만나는데 김포시청이나 김포 골드라인 4호역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이번에 만나는 곳은 신곡 IC인데요. 또 골드라인 고촌역 방향으로 이동할 수도 있고 100번 고속도로 김포 IC와도 인접하고 있어서 그 도로를 통해서 송내나 고양 방향으로 이동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신곡 IC 바로 다음으로는 전후 IC를 만나는데요. 전후 IC를 통해서 나간다면 김포항으로 갈 수도 있지만 현대 아울렛과 바로 연결되기도 합니다. 이제 여기가 개화 IC입니다. 개화 IC를 통해서 바로 올림픽대로로 들어갑니다. 가양대교 남단까지 왔습니다. 이쪽에서 나가면 9호선 가양역과 바로 연결됩니다. 가양대교를 이용한다면 상암동 방향으로의 이동이 가능합니다. 당산철교 아래를 지나갑니다. 2호선이 지나는 철교이고요. 바로 인근에 2구호선 당산역도 있습니다. 김포에서 가는 광역버스들 중에 당산역에 정차하는 노선들이 좀 많죠.
어느덧 신길역 인근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노량진 인근인데요. 노량진 역시 9호선이 지나는 역입니다. 노량진 인근에서 올림픽대로 이용을 끝내고 빠져나올 것인데 이후로 고속터미널까지 무정차입니다. 여기서 국립현중원 방향으로 나갑니다. 9호선은 노량진역 바로 다음이 흑성역입니다. M6427번은 김포 갈 때만 흑성역에 정차하고 지금처럼 강남역 방향으로 갈 때는 흑성역에 정차하지 않습니다. 동작역 국립현충원에도 정차하지 않으니 직행좌석 6427번을 이용하시거나 당산역에서 환승해서 이동해야겠습니다. 동작역은 4호선이 지나가기도 하죠. 9호선은 지하에 있지만 4호선은 한강을 건너는 관계로 위에 지어져 있어서 철교 아래로 차가 지나가기도 합니다. 이쪽에서는 고가도로 옆으로 빠집니다. 그리고 이수교차로가 나오면 좌회전해서 구반포역 방향으로 들어갑니다. 구반포역, 신반포역에 정차하지 않고 고속터미널부터 정차하기 때문에 9호선 정차역 기준으로 두 곳을 통과해야 합니다. (37) 9호선 이용 가능한 고속터미널에 왔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해서 신분당선 강남역까지 5곳만 정차합니다. 고속터미널에서 출발하면 반포역, 논현역, 지하철 2호선 강남역 순으로 정차하는데요. 여기서 중앙차로 논현역 정류소가 논현역과 신논현역 사이쯤에 있다 보니 정류소와 논현역 및 신논현역 이동은 따로 걸어서 이동해야겠습니다. 이건 지하철 2호선 강남역 정류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래로 움푹 패인 듯한 고갯길을 지나면 논현역 교차로가 하나 나올 겁니다. 그곳에서 우회전하고 버스 중앙차로로 들어가서 중앙차로 논현역에 전 내립니다. 내리기 전에 약간 지체가 있었는데 내리는 시각인 20시 50분쯤에도 일명 버스철 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번 시간 이용한 M6427번은 양곡터미널 기준 4시 30분에서 22시 40분까지 있습니다. M6427번과 직행좌석 6427번의 통합시간표를 운영하고 있으니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M버스의 기본 요금은 카드 기준 2,800원이지만 거리 30km 초과 시 5km마다 요금 100원씩 추가되는 규칙에 따라 양곡터미널에서 신분당선 강남역 기준 3,200원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M6427번의 운행이 종료되고 나서는 김포 직행좌석 2음2번이 구례역에서 0시 30분에 출발해 오전 2시에 강남역에 정차했다가 다시 돌아가는 식으로 운행하는데 이때는 인천광역버스 9501번의 정차지인 사후역이나 고촌역 등에도 추가 정차합니다. M6427번과 조금만 다르게 운행하는 직행좌석 6427번도 있는데 6427번은 양곡터미널에서 시종착하지 않으나 한가람마을, 우미린, 호수 이편한 세상, 솔터마을 입구, 우미린, 반도 유보라 아파트, 고창초등학교, 한신더 휴테라스, 동작역, 국립현충원 정류소에 정차하고 흑성역은 M6427번과 다르게 모든 방향 정차입니다. 전 구간 요금 2,800원에 이용할 수 있지만 직행좌석 버스가 운행하는 횟수는 평일 7회, 휴일 4회가 전부이니 직행좌석 버스가 운행하지 않는 시간대에는 M버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이 광역버스의 전신격이 되는 노선을 알아봐야 하는데 삼화고속에서 2011년에 신설해 운행했던 9502번 시외버스입니다. 정차 지점의 차이는 있지만 한강 신도시 쪽이 기점인 노선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외버스의 특성상 다른 시내교통 노선들과의 환승 할인이 지원되지 않았고 이는 곧 광역버스가 필요하다는 요구로 심화됩니다. 지금의 M6427번이 되는 김포 한강 신도시에서 강남역 간 노선은 제3차 광역급행버스 노선으로의 선정과 입찰 공고가 이루어졌지만 2차례 유찰된 적이 있었습니다. 2013년 제4차 광역급행버스 노선 선정과 입찰 공고에서는 유찰 없이 선진 네트웍스 소속 운수회사가 낙찰되어 2014년에 개통됩니다. 삼화고속에서는 9502번을 M버스가 개통된 이후로도 운행했다가 2015년에 김포 운수로 이관하며 김포 한강 신도시 강남역 간 노선 운행에서 손을 떼었습니다. 김포 한강 신도시에서 신논현역까지 기준으로 도시철도로 이동도 가능합니다. 김포 골드라인과 서울지하철 9호선을 이용하면 되는데요. 구례역에서 신논현역 간 이동 시 김포 공항역에서 환승해서 이동하며 이 구간을 기준으로 소요시간은 최소 1시간 8분 정도이나 이는 9호선 급행열차를 최대한 길게 이용했을 때입니다. 요금은 2,050원으로 광역버스보다 더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김포 한강 신도시에서 신논현역 간 첫 막차 범위는 구례역에서는 첫차 평일 김포공항행 5시 28분, 휴일 김포공항행 5시 30분부터 평일 김포공항행 23시 29분, 휴일 김포공항행 22시 28분까지, 신논현역에서는 첫차 개화행 2일반 5시 30분부터 평일 김포공항행 급행 23시 48분, 휴일 김포공항행 급행 22시 41분까지인데요. 이은 2번까지 포함해 김포 한강 신도시에서나 신논현역에서나 첫차와 막차가 모두 광역버스가 유리한 면을 보이지만 도시철도 막차 범위에서 이은 2번 운행 시간까지 남는 시간이 길다는 점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철도에는 현재 문제점이 있습니다. 정시정도 보장되어 있고 자동차보다 더 빨리 갈 수도 있지만 혼잡도가 극악에 달해 있다는 것이 문제인데요. 서울 지하철 9호선 급행열차의 2022년 혼잡도를 살펴보면 평일 출퇴근 시간대에 중앙보훈병원 방향은 마르면 마곡나루역에서부터, 김포공항 방향은 마르면 종합운동장역에서부터 혼잡도 100 이상을 기록하기 시작했고, 동장역 쪽에서 절정을 보여 200 가까이 보인 적도 있습니다. 일반 열차도 혼잡도 100을 초과하기도 하지만 그 구간은 급행열차보다 짧은 편이기도 합니다. 이 혼잡도를 봤을 때 급행열차로 이용객이 그동안 쏠렸다는 이야기로 볼 수 있고, 실제로도 일반 열차는 한산한 편이었는데 급행열차는 혼잡한 경우를 볼 수 있기도 합니다. 현재 6량 구성 53개 편성이 운행 중으로 과거 4량으로 운행했을 당시 혼잡도가 200을 초과하기도 했던 편을 생각하면 줄어들었던 것이 맞지만, 김포공항역에 서해선까지 합류하게 되면서 이젠 김포공항역의 혼잡도가 증가했습니다. 8월 1일부로 9호선이 조금 증해되었지만 역시 혼잡도가 크게 내려가진 못합니다. 지하철 9호선은 2024년까지 총 48칸 증편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포 골드라인은 경전철 노선으로 현재 2량으로 구성된 23개 편성이 운행 중입니다. 김포 골드라인의 혼잡도도 심각하여 200%를 가뿐히 초과한 적도 있고, 버스 전용 차로 설치와 버스 증차까지 실행했지만 상황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지하철 5호선의 연장 사업까지 수면으로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2011년 9월 9일 김포시 의회 본회의 내용을 살펴보면 신광철 의원은 경전철을 4량으로 할지 2량으로 할지 유영록 시장에게 입장을 물었는데, 유영록 시장은 수송 수요로 차량은 정해지는 것이라는 생각을 이야기하며 수요가 예측치 이하로 떨어지면 초기에 과다한 시설 투자가 이루어져 사업비 증가로 이어질 것, 우선 개통연도에는 2량 1편성 예상을 한다는 이야기를 냈습니다. 또 시와 의원 입장 간 차이가 있는 것 같다며 2량 1편성의 경전철을 3.2분 정도 간격으로 운행한 것이 실정에 맞는 안이라는 철도 전문가들이 해준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신광철 의원 발언대로 지하철 9호선 직결을 포기한 지 시일이 지났다는 이야기를 통해 서울 지하철 9호선이 김포에 유치될 뻔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조승현 의원의 발언처럼 2량 경전철 안과 4량 역사의 가운데 중크기 전철 앞 사업 예상 비용은 200에서 400억 원 차이가 날 뿐이며 2량 경전철 안은 폐지되어야 한다는 이야기, 또 2020 도시기본계획상 인구가 59만 명인데 서울 지하철 2호선의 예를 들며 미래지향적으로 봐야 한다는 이야기를 시장에게 발언합니다. 좀 더 자세한 본회의 발언 내용은 따로 달아두는 2011년 9월 9일자 김포시 의회 제123회 제2차 본회의 내용 주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정말 그 후로 중전철은 김포에 들어가지 못했는데 9호선의 유치 실패는 서울시가 8량까지 대응할 수 있도록 승강장을 건설해야 한다고 한 것이 비용 부담의 원인으로 작용했습니다. 또 지방채 발행 없이 교통분담금과 기초자치단체 예산만으로 건설했고, 김포 한강 신도시가 당초 계획보다 규모가 축소되는 영향을 받긴 했으나 당시 2020 도시기본계획상 인구 59만 명인데 최종적으로 4량도 3량도 아닌 33m 승강장의 2량 경전철로 추진하는데 여기서 승강장 연장이 용이하도록 구조를 짜지 않았습니다. 당시 의원들은 이 경전철 추진을 반대했지만 김포시는 이 2량 경전철 추진을 최종적으로 실행했습니다. 2019년 개통의 당시 일 평균 55,135명 이용했고 크게 혼잡한 경우는 없었다고 하지만 2020년대 신규 아파트 단지 입주 이후로는 호흡 곤란을 보일 정도의 혼잡도를 기록했습니다. 이 두 노선 모두 혼잡도 때문에 김포 한강 신도시에서 고속터미널이나 논현역, 신논현역, 강남역 일대 등으로 이동하는 것이 너무 어려울 정도인데요. 그렇다면 열차의 간수를 늘리면 될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들 것입니다. 9호선은 차량 추가 발주로 6량에서 8량으로 늘릴 수는 있지만 당장 8량이 대응되는 승강장은 개화역에서부터 종합운동장역까지 구간에만 있기 때문에 나머지 구간은 8량이 대응되도록 추가 공사를 해야 합니다.
9호선이 평상시에 웬만하면 거의 전 구간을 운행하는 특성상 신논현역과 같은 중간역에서 종착하는 열차는 막차가 아니면 편성되지 않습니다. 김포 골드라인은 더 심각해서 경전철 규격 일양대응 승강장이 전부이고 승강장 연장 추가 공사가 어려운 곳이 있어 편성 추가가 아니면 방법이 없는데요. 김포시는 현대 로템을 통해 2024년부터 추가로 편성을 더 드리고 배차 간격도 줄이겠다는 이야기를 내놓습니다. 도시철도 내 극심한 혼잡을 피하고만 싶다면 광역버스라는 또 다른 선택지가 있다지만 6427번 광역버스 개통 기준으로 시간당 2편만 운행하는 때가 많아 대기시간이 긴 편입니다. 9호선이 지나는 당산역으로 가면 김포시로 들어가는 직행좌석버스 노선을 9개 만나볼 수 있고 그 가운데 7000번 버스가 평일에 9에서 12분 간격으로 자주 운행합니다. 다만 당산에서 신논현 구간은 9호선을 이용해야 하고 9호선 내 급행열차의 극심한 혼잡도가 기다립니다. 끝으로 9호선은 조금 전 말했던 것처럼 급행열차로의 수요 쏠림이 있는데요. 열차의 편성수나 칸수를 늘리는 것 말고 이 수요 쏠림을 완화해보거나 분산해볼 수 있는 방법도 고민해야 할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